뼈 건강에 사골 국물이 효과도 없는 데다가 심지어 안 좋기까지 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사골 국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우리 뼈에 해가 되는 일도 막아드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상식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잘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는 우유같이 흔히 알려진 것들 말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유보다도 뼈 건강에 훨씬 좋은 식습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뼈에 안 좋은 식습관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린 사골 국물입니다. 사골을 푹 고아낸 국물이 단백질, 콜라겐,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노약자뿐만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골절사고와 같이 뼈를 다쳤을 때 빨리 아물게 한다고 사골 국물을 며칠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같이 굵고 튼튼한 뼈에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니까 그걸 마시면 뼈 건강에 당연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우선 이 사골 국물에 칼슘, 콜라겐, 마그네슘 등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정도가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제공되는 식품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보면 사골국 400g에는 칼슘이 14.14mg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성인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유를 예로 들어보면 우유는 같은 양인 400g에 그러니까 g과 밀리리터는 1대1로 환산이 되니까 우유 400ml에는 칼슘이 452mg이 들어있습니다. 사골국에 32배가 들어있는 것이죠. 심지어 미역국 400g에도 사골국에 5배가 넘는 77.87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골국 하면 생각했던 뼈 건강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골국을 잘못 끓이게 되면 오히려 뼈 건강을 악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사골을 우려내기 위해서 구매하는 소 뼈의 값이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산 사골을 3탕, 4탕, 5탕 국물이 맑아질 때까지 끓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뼈에서 더 이상 칼슘은 나오지 않고 인성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인성분이 많이 함유된 사골 국물을 섭취하시게 되면 함께 섭취된 칼슘에 인성분이 쉽게 결합을 해서 배설이 되어 버립니다. 칼슘과 인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만나기만 하면 결합을 해버려서 소화가 되지 않고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섭취한 소량의 칼슘마저 몸 밖으로 빠져나오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사골 국물을 마셨다는 생각에 뼈에 좋은 음식들을 더 챙겨 먹지 않게 되니까 뼈에 필요한 칼슘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골 국물이 뼈에 좋다는 인식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골에서 인성분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고아서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골은 약 20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성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6시간씩 3탕까지만 해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18시간 정도 사골을 끓여서 드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성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콜라에 치아를 넣고 부식되는 실험으로 유명해져서 뼈에 무작정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뼈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치아에는 탄산 자체가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탄산은 약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당분이 없는 탄산음료이더라도 치아의 충치균 번식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수를 비롯한 모든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서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탄산음료의 탄산이 우리 몸속의 뼈까지 직접적으로 녹이는 것은 아닙니다. 탄산음료가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탄산음료에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집어넣는 인산 성분 때문인데요. 이 인산이 칼슘과 반응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뼈에 공급되어야 하는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탄산음료가 이 인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탄산수는 인산 성분이 없고 여러 논문에서도 탄산수는 뼈 건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탄산음료들에 붙여진 라벨을 확인해 보니 콜라는 인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지만 사이다는 인산 성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뼈 건강에 좋지 않은 마지막 습관은 술, 담배인데요.
너무 당연한 거라 빠르게 말씀드리면 술은 혈관 건강을 해치면서 뼛속으로 통하는 혈관에 건강한 피의 공급을 원활하지 않게 해서 뼈의 무혈성 괴사, 그러니까 점점 죽어있는 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술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담배의 경우에는 뼈 건강을 유지시키는 호르몬 계통에 이상을 일으켜서 뼈의 건강 유지를 어렵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인인데요. 카페인 역시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것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뼈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뼈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서 볼 때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여성들의 골절 위험도가 14%까지 증가하는 한편 남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골절 위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폐경기가 지난 여성들은 커피를 많이 마셔도 골절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는 등 커피의 카페인으로 인한 뼈 건강은 이렇다 하게 뚜렷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의 이뇨작용에 의한 칼슘 배출만큼은 의사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드시면 이뇨작용이 확실하거나 심하게 오신다면 그런 분들은 뼈 건강에 커피가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뼈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우유같이 너무 뻔한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식품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사람 몸에서 콜라겐이 합성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라겐은 특히나 관절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 성분인데 관절을 이루는 연골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콜라겐은 뼈를 잡아주는 힘줄과 인대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면서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여서 주름이나 피부가 처지는 것은 몸속의 콜라겐 생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먹거리 중에서 비타민C가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파프리카가 100g당 91mg, 키위는 100g당 86mg, 김은 78mg, 딸기는 67mg, 그리고 시금치가 50mg 순입니다. 다음은 뼈 건강에 널리 알려진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는데요. 비타민 D는 식품 섭취보다도 오히려 피부에 햇빛을 쬐이는 것으로 많이 생성됩니다. 햇빛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비타민 D가 소장해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햇빛을 어느 정도 쬐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주일에 3번 20분 정도의 햇빛이면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양으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이렇게 햇빛 외에도 식품으로 추가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바로 버섯에 비타민 D가 많습니다. 특히 느타리, 표고, 양송이 버섯에 많은데요. 이 버섯들을 자연 건조하게 되면 비타민 D가 더욱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음식들로는 연어, 고등어, 과메기로 먹는 청어에도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뼈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것과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의 칼슘이 인체에 흡수되는 비율은 30에서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준다면 우유의 풍부한 칼슘을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우유보다 많은 칼슘이 있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우유보다 13배가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미역 튀각에는 100g에 616mg의 칼슘으로 성인 1일 칼슘 필요량인 600mg을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미역은 마그네슘과 철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미역뿐만 아니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도 칼슘 함유량이 높아서 뼈를 다치셨을 때도 사골 국물보다는 미역국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인데요. 아몬드, 호두, 잣 등의 견과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골밀도를 강화시키는 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고지방에다가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25에서 50g 정도만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양은 아몬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알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이 점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골 국물은 6시간씩 3번 이상은 끓이지 말자. 그리고 사골 국물은 생각보다 칼슘 함유량이 많지 않다. 탄산음료를 먹고 나서는 입속을 물로 한번 헹궈내야 치아 건강에 좋다. 그리고 뼈에는 탄산음료가 모두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인산 성분이 함유된 것이 좋지 않다. 술, 담배는 당연히 좋지 않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심한 분들은 주의하자. 뼈 건강에 좋은 식품들로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식품들, 그리고 버섯이나 연어, 고등어 같은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이 좋고, 햇빛도 일주일에 3번 20분 정도는 쬐이자. 의외로 칼슘이 엄청나게 많은 미역도 있고 견과류도 있지만 하루 아몬드 기준 20알 이상은 먹지 말자 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 좋지 않은 식습관과 좋은 식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